그래서 대치동이라는 곳을 기록할 때의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전형적인 욕망의 꼭지점,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고 부동산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느냐라는 데서 사실 처음에 출발한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그런 거를 통해서 이런 활동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우리 사회에서 되게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축 설계 작업을 위주로 하고 도시 기록을 틈틈이 시간이 될 때, 여유가 허락할 때 하고 있는 구보건축의 소장 조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구보건축에서 조인희 소장과 같이 설계 작업도 하고 있고 학교에서 학생들과 도시와 건축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있는 홍지학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작은 규모 아뜰리에고 저희는 이제 민간 프로젝트 중에서는 이제 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이런 걸 진행하고 있고 하나의 또 다른 큰 축은 이제 공공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학교를 고치는 일이나 학교 뭐 증축공사 아니면 요번에 이제 저희가 마무리했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뭐 주민들을 위한 시설 또 뭐 찾아가는 동사무소와 같은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소규모의 공공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거는 이제 건물이 도시하고 만나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사무실 이름도 구보건축이라고 지었을 때 그 구보가 이제 소설가 구보시의 1일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인데 뭔가 이렇게 도시를 하염없이 관찰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것들이 어떤 건축가의 이런 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지은 이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름 지으려고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지었죠. 이쪽에서 제안을 하고 제가 이제 허락을 하고 하고 싶으면 해라. 네. 말씀하시죠. 네. 저는 이제 일을 더 하면 할수록 결국 건축가가 갖고 있는 무기는 도면이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도면은 결국은 시작이 기록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설계 작업을 시작할 때 뭐에서 시작을 할 수 있냐면 현재의 상태가 무엇인가가 도면화돼 있어서 그 도면을 어떻게 바꾸고 그걸 어떻게 작업을 해 나가는가가 저는 결국 설계의 전부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도시를 기록한다, 어떤 건물을 기록한다, 실측한다 이러한 작업들은 설계 작업에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다른 종류의 일이 아니라 그냥 설계 작업 안에 들어와 있는 너무나 당연한 그 기본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동안 그게 왜 우리가 관심이 있었지? 라는 생각을 이번에 이런 인터뷰를 한번 처음 해보게 됐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작업이었다는 거를 이번에 새삼 다시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 기록을 할 때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선뿐 아니라 그 선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나중에 설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소와 공간에 내가 원하는 어떤 이벤트와 분위기를 만들고 싶을 때는 어떻게 디자인하는 게 좋을 것인가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교과서적인 그런 교훈을 얻으려고 이런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서울생활문화주사 이 사업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이제 매년 이제 한두 군데 정도의 장소를 선정해서 용역으로 발주하는 일인데 요 대치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록, 실측 분야 쪽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 이 사회사, 역사, 인터뷰 이런 쪽은 이제 서울대학교의 동아시아연구소에서 맡아서 이제 같이 작업을 한 거고요. 대치동은 크게 이제 공간 조사를 범위를 잡은 곳이 이제 4군데의 블럭이 있는데 그 4군데 블럭이 각각이 아주 전혀 다른 캐릭터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이제 음마아파트는 70년대 말에 강남 아파트 처음 대규모로 조성됐을 때 조성된 아주 대단지 아파트의 전형적인 모습이 있는 거고 그 좌측에 이제 삼성로 건너서 좌측에는 예전에 청실 아파트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레미안 대치 팰리스로 이제 재건축이 돼서 또 아주 최근에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의 모습을 또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북쪽으로 도곡로가 있고, 도곡로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대치동 학원가가 펼쳐져 있고, 그 너머로 서북쪽 블록은 다세대 다가구 건물이 많아요. 근데 그 다세대 다가구 건물이 거기에 존재하는 이유도 결국은 이 학원가와의 관계 때문에 존재하는 그런 건물들이 있고, 그다음에 동북쪽 블록은 이제 대치동 구마을이라고 해서 강남이 조성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일제시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그 오래된 구마을의 모습, 요 네 가지의 서로 다른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곳이라서 제가 그렇게 그 정도의 범위로 잡고 처음에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이쪽 면이 이제 음마상가인데요. 음마상가가 이제 기역자로 되어 있고 코너가 이렇게 못다기가 되어 있는 되게 형태적으로 딱 인지가 가능한 그 상가에 저희가 전면부에 지금 서 있고, 그 뒤편으로 이제 그 음마아파트가 쭉 들어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가 아파트 전체 단지의 코너 부분에 있고, 저희가 지금 그 코너를 바라보면서 서 있습니다. 네, 음마아파트는 1979년에 입주를 시작했고 현재 동수는 28개고 세대수는 한 4,400세대 정도 있습니다. 평형은 31평형, 34평형 두 가지 평형으로 돼 있고, 외부 공간 보시면은 오래된 만큼 나무들이 되게 크게 잘 가꿔져 있고요. 저희가 평형대별로 그 두 가지 타입 다르게 해가지고서는 조사를 했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많이 고쳐서들 쓰시는데, 운이 좋게도 그냥 원형으로 남아있는 집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여기 음마상가의 오래된 인테리어 사장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그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그 집도 저희가 조사를 하게 돼서 크게 세 가지 집의 타입을 조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저희가 다 그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 정도는 원도가 있었고, 음마 아파트에 있는 음마 종합상가 같은 경우도 안내도 정도를 참고해가지고 저희가 실측을 다 해가지고 그리고요. 저희 이제 실측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인원들이 이제 한꺼번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계속 가면서 거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좀 친해지고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도 또 생기고 해야, 왜냐면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공간을 보여준다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간적인 관계가 생겨야 또 이렇게 공간을 볼 수가 있고, 또 사진 촬영도 허락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 계속해서 자주 그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걸로 저희는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도 굉장히 밀도 높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릴 때는 거의 그래서 이렇게 미술 작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굉장히 집중해서 강도 높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시작을 했던 게 이 안내도를 시작을 했고, 이 안내도는 뭐 이렇게 치수가 막 맞거나 이러진 않았어서 대충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다 이것만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상점들, 이렇게 되게 노출된 상점들이 메인에 다 있고, 그 구석에 가면은 재밌는 게 창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일미 반찬의 창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장사가 잘 되는 가게들이 주변에 장사 잘 안 되는 데를 사가지고 그거를 창고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물건들이 다 이 안에 창고 어딘가에 다 있는 거예요. 가게가 1대1로. 또 이렇게 막 재밌는 게, 이런 생선 가게 같은 게 그냥 바로 붙어 있는 게 완전 재래시장이랑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 뒤에는 뭐 털실집이 있다거나, 그래서 저희가 막 이렇게 조사하고 이럴 때도 그런 다르게 쓰이는 방식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쓰고 있고 뭐가 이렇게 잘 섞여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재래시장의 모습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건 이런 인면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매대 같은 게 앞으로 나와 있고, 이제 이걸 판매하시는 분과 이제 이걸 사려고 하시는 분들 사이에 이제 뭐 대화가 가능한 이런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물건들이 어떻게 전시되어 있는가, 그리고 옆집에서는 옷을 팔고 그 옆집에서는 뭐 흑염소를 팔고 있는 모든 업종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들. 저희가 백화점에 가면은 이제 흑염소 파는데 옆에서 옷을 팔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런 섞여 있는 모습들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인면에 이제 표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 상점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상점 전면에 진열대가 놓여 있고, 이거를
상인들과 손님들이 서로 소통하는 경계, 매개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상점들의 모습이고,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상점 유형처럼 손님들이 안에 들어와서 상인들과 마주하고 상담하고 물건을 고르고 하는, 우리가 이름을 셀 형식의 매장이라고 했는데 셀 형식의 매장들을 그린 것들이고, 유형 C 같은 경우는 벽에 구분 없이 오픈 플랜으로 시장 안에 아일랜드처럼 존재하는 그런 형식의 매장들을 실측을 한 거고요. 구보 입장으로는 어떻게 보면 구마을이 되게 재미가 있었어요. 그 건축적으로 구마을에 있는 되게 오래된 빌라나 자연적으로 지어진 그런 다세대 건물들에서 오는 굉장히 독특한 양식들이 보였거든요. 특히 구마을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이전에 있었던 도시 조직이 그대로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뭐 예전에는 뭐 밭이었던 부분도 이런 부분들이 지형에 그대로 흔적이 남아 있어서 재밌었고, 이 외관 사진이 이런 모습이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치수화 시켜가지고 엑소노메트릭으로 그리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담장하고의 관계, 이 창문과 이 코어의 위치 이런 것들이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이런 형태의 그 연립주택은 이렇게 벽체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조형적인 요소가 너무 재밌어서 이걸 현대적으로 설계를 해도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은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어요. 음마 아파트.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변에 지인 중에 사는 사람이 걸리게 돼 있거든요. 음마 아파트 워낙에 단지가 크니까. 그래서 그 아는 사람의 집을 일단 조사를 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분요회를 거쳐서 다른 분들을 찾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거는 인테리어 업체, 오래된 부동산 업체들 이쪽을 통해서 아는 분들을 연결해줘서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찾아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엔 순진하게 어느 좀 유명한 학원 하나를 이제 컨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알려져가지고 저희가 이제 완전히 그 네트워크에서 이제 잘린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약간 이상한 애들이 돌아다닌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연락 오면은 안 된다. 저희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서는 일단 겁을 먹고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통해 알다가 이제 결국 저희 후배 중에 이제 또 우연치 않게 학원을 하고 있는 후배가 있어가지고 그 후배를 통해서 이제 또 루트를 열기 시작했고, 그리고 구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구마을에 이제 오래 거주한 토박이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이제 네트워크를 미리 쌓아놓으신 게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 접근을 해서 또 토박이들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기록이라는 게 가서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만들고 루트를 열고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죠. 처음에는 약간 거부 반응이 있으셨다가도 이제 여기가 이제 집이 없어진다, 없어지는 걸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이랬을 때 생각보다 마음을 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곳이 없어지는 거에 대한 되게 아쉬움과 그리움을 느끼는 분들이 그런 거를 이제 자각하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저희는 반갑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마도 그랬고 구룡 마을도 그랬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강남에 대한 따뜻한 시선?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나 알게 되면은 호감이 생기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더라도. 도시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강남이라는 거를 매체를 통해서 듣거나 했을 때는 그 갖고 있는 이미지 있잖아요. 부유하고 새로 개발된 도시, 깨끗하게 정리된 그런 것만 이제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직접 들어가서 안을 보면은 당연하게도 그 안에 이제 시간의 역사 같은 게 쌓여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하면 생각나는 그런 게 아니라 40년의 시간이 도시 곳곳에서 발견이 된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나무들이 그렇게 예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조한 아파트가 아니라 정말 좋은 풍경을 만들어내는 나무의 켜를 가질 만큼 이 동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동네가 되었구나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학원과 인터뷰를 하고 그 학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그 실상을 봤을 때는 제가 뉴스나 어떤 이런 매체에서 들은 것보다 더 심했기 때문에 그거에서 오는 충격은 있었어요. 정말 다양한, 거의 배울 수 있는 모든 분야가 다 있는 것 같고, 그 안에 역시나 학원가가 메인이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아이들의 학원 스케줄에 따라서 도시가 잠에서 깨고 잠드는 이 하루 사이클, 이게 또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SH에서 이제 거기가 재개발되는 걸로 결정이 된 다음에 거기 현재의 모습을 이제 남겨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제 용역이 발주가 됐고요. 이거는 저희랑 SH가 바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서울 소셜 스탠다드라는 그 회사에서 이제 SH와 계약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쪽에서 저희한테 협업을 이제 의뢰를 하셔서 이제 마침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서 너무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같이 협업으로 해서 저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구룡마을은 저희가 실축도 하지만 그 스토리를 다 썼어요, 보고서로.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구룡마을은 일단 무허가 도시고 기록이 제대로 안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치동은 현재 상황을 기록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구룡마을은 거기에 더해서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모습이 됐느냐를 살펴보는 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기 위해서는 그냥 눈으로만 봐서 될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도시가 확장됐는지를 봐야 됐기 때문에 문헌 조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항공사진 조사하고 하면서 말하자면 쓰여져 있지 않은 역사를 거꾸로 만들어간 거죠. 거꾸로 그거를 완성해 가는 거죠. 빈 틈을 찾아서. 그러면서 이제 뭐 삼지구 이후에 뭐 그 분양업자들이 들어와서 쪼개는 것들,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전기 관리는 어떻게 하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을 역으로 추적을 했던 경우죠. 360도 촬영하는 사진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장소에 들어가면 그게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정말 저희가 타이틀을 최소 주거라고 붙였는데 정말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의 사이즈는 얼마인가 그런 정말 질문이 나오는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공간들인데요. 이제 가서 저희가 잴 때 이런 이제 사물의 위치나 이제 이런 것까지는 다 한 번에 저희가 재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설치하면 360도 회전하면서 이제 그 공간을 찍어주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치수를 채찍을 해오고 이제 이걸 도면화할 때는 이런 사진들을 참고를 해서 그리게 됩니다. 가구의 배치나 뭐 형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필요로 할 때 볼 수 있습니다. 그 3D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여기에서 사용하지는 않았고 저희는 3차원적인 거를 많이 활용하기보다는 평면 단면이기 때문에 2차원적인 그림이 많아서 주로 사진과 이제 실측,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저희끼리는 그냥 띠디기라고 부르는데 그 레이저 측정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한 10번 이상의 이제 수치를 다 기록을 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실측을 많이 했습니다. 대치동이나 구룡마을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대조적인 장소긴 하지만 저희가 그 기록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그 5만 가지 사물들을 그리는 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이 물리적으로 주어진 이 장소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보는 건데 그 점에서는 되게 일맥상통했던 것 같아요. 둘 다. 네. 진짜 그 아주 비싼 부동산과 가치가 없는 부동산의 차이지만 그 안에서 제 눈에는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아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결국 비슷하구나. 더 넓은 공간과 더 많은 수납 공간과 그리고 조금이라도 뭔가 내가 풀을 심고 싶은 음마 아파트에 사는 사람뿐 아니라 그 구룡마을에 사는 그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되게 안 좋은 주거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틈만 있고 여유만 있으면 거기다가 뭔가를 심으려고 한다. 이런 거가 저는 되게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용역으로서 기록이라는 거는 항상 목적, 정당성, 설득 과정, 이게 왜 필요하냐, 왜 이 대치동에서 이 건물을 왜 기록해야 되느냐, 이런 거가 항상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죠. 마치 우리 논문 쓰듯이 당위성을 부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문신의 폭이 좁고 현장에서 우리가 우연히 발견하는 어떤 재밌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게 최종 성과품으로 안 나가게 되는 경우도 많고. 저는 이게 딱 맞는 대답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이거는 어떤 소수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가 어떤 비용을 들여서 그거를 기록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일상이 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런 거를 통해서 이런 활동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일이고요.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유년 시절을 그 세운상가에서 자랐어요. 제 놀이터가 이제 그 세운상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그 플랫폼 2, 3층에 그 긴 데크 있잖아요. 그 엄청 긴 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저한테는 약간 어드벤처, 저 어린 나이에 가면 안 되는 곳까지 막 나 이만큼 오늘 갔다 왔어. 뭐 그렇게 저는 자라서 그런지 서울이라는 곳은 저한테는 타자의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도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거기다가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직업이 건축가가 되어버려서 서울이라는 거는 그냥 저 자신과 크게 구분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대상처럼 저는 느껴져서 그 질문이 참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비슷한데 저도 서울이라는 거를 경험해서 습득한 게 아니라 제가 세상에 나타나면서부터 이미 존재한 거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서울은 어떤 것이다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나한테 원래 있는 거, 원래 기본적으로 있는 거. 지금 제가 느끼는 서울은 그 오랫동안 쌓인 그런 개발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완성된 도시로 읽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되게 막 계속 물론 계속 변하고 하고 있지만 그 서울의 다양한 측면들이 하나의 장소로 이렇게 완결이 돼서 이걸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캐릭터가 형성된 도시라는 그렇지. 뜻인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건축가로서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도시와 건축 공간을 만들어서 누릴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이제 민간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는 많은 경험들과 좋은 것들을 더 공공 프로젝트에서 더 순환이 돼서 거기에도 더 많이 저희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밸런스를 잘 맞추어서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것. 그게 저희가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하고 도시가 만나는 부분에 아주 특수한 그 지점에 관심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그냥 사진으로만 이제 그때그때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관심 있는 어떤 형태나 방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어떻게 좀 더 체계적으로 리소스를 쌓고 어떻게 이걸 정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It's gonna be alright. How can you tell? 한복 아직도 한복. 한복으로. 이게 한복그룹이 원래 했었던 처음에 이게 한복그룹에서 만든 그 아파트 단지잖아요. 그거의 이름이 그래서 아직도 한복. 남아있는. 요 위에 따왔겠죠. 한복 사무실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 찍는 거 아니야? 왜 자꾸 설명해드려? 우리 둘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야?